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어떻습니까? 요즘도 계속적인 하방 압박을 받았고 850원을 돌파했다가 다시 또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 반복적인 상승과 하락을 모습을 보여주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붙일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리플 코인의 투자자죠. 자,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 뭐 말씀만 들어도 엄청나게 많죠.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자, 이러한 두 가지만 판단하더라도 완벽한 코인 시장의 상승과 함께 이 XRP, 리플은 확실한 상승 구도를 가져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판단될 수 있죠. 자,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뭐 IPO도 있고요. IPO는 뭡니까? 리플랩스, 리플의 본주가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 그 부분만으로도 유동성 자금이 엄청나게 투여가 될 거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이벤트가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못 올라가고 있을까? 사실상 못 올라간 건 아닙니다. 다른 코인들 대비해서 조금씩 느림의 미학을 가져오면서 상승력이 조금씩 늦게 움직이고 있는 것 뿐인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뭐 솔라나를 대비해서 다른 코인들 대비해서 늦게 올라간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우리가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플 코인 일봉의 모습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오늘 날짜로도 소폭의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850원 밑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라인이 850원 라인이거든요. 굉장히 힘들죠. 상승했다가 내려왔다가 상승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으니까 지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봉만 보고 리플 코인이 아예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난 매도해서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자, 1년 사이에 80% 이상이 상승했던 게 리플 코인이에요. 안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자, 이건 지금 주봉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하단 부분에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폭이 작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폭이 이게 올라간 거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비트코인도 6천만 원을 넘었고 다른 알트코인들 뭐 솔라나를 대비해 보면 솔라나가 1100%가 올랐습니다. 2023년도 내내 1100%가 올랐다. 이거는 리플과 엄청나게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솔라나는 1년 내내 바닥 구간이었습니다. 1년 내내 바닥 구간이었다가 11월 달부터 상승력이 엄청나게 높아서 1100%를 찍었던 거고 리플 코인은 지금도 여전히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 있다는 거. 물론 추가적으로 급하게 슈팅이 나오면 저희도 좋죠.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고래들 또한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급등하게 되면 누구의 물량이 따라 들어옵니까? 개인들의 물량이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원할까요? 고래들은 원치 않는다는 거. 그렇지만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리플코인 어떠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그 모멘텀부터 차곡차곡 확인을 해보면서 모멘텀에 따라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해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모멘텀을 알았으면 매수와 매도의 패턴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 것인가 하나씩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가지를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리플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린 투자를 진행하죠. 근데 리플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간다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나의 기회 비용을 버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면서 미프를 매도하고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매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서 수익 많이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물론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단타로 해당되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 구간을 크게 갖고 오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들은 매도 시점을 잘못 잡아서 매도를 늦게 해서 빨리 매도해서 손실 구간이 더욱더 크셨다는 거.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리플 코인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너무나 좋을 수밖에 없는 기회가 계속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확실한 포트를 설정해야 되겠죠. 2024년도 그렇게나 긍정적인 이벤트가 많다라는 현재 코인 시장이 24년도를 앞두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포트를 설정할까? 단기 포트, 장기 포트 이 두 가지로 분류한 다음에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가져올 수 있는 플랜을 잡아야 되겠죠.
자, 오늘 그 부분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우리가 매수와 매도의 패턴은 어떻게 가져갈까? 지금이 너무 높은 단가 아니냐? 더 떨어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그러신 분도 비중을 관리해서 들어가시면 절대로 무리 없다라는 거. 투자의 비중은 확실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들 제가 문자로 먼저 넣어드릴 거거든요. 영상도 지금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리플코인 같은 어떠한 코인이라도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 수익 구조는 천차만별로 바뀌어진다는 거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테니까요. 새벽 시간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이 모든 부분들은 제가 문자로 바로 넣어드리면서 카톡방 주소도 같이 넣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엄청나게 상승 이벤트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리플코인의 기술적 중립 패턴은 맞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중립 패턴이 맞아요. 근데 대규모의 고래들이 축적 주목을 필요할 필요가 있다. 축적하고 있는 거, 고래들이 축적하고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말씀하시죠. 자, 고래가 그렇게나 많이 매집을 했는데 왜 안 올라가냐? 안 올라간 거 아닙니다. 우상향으로 굉장히 느슨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 맞지만 고래들이 매집했고 그 부분의 상승력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왜 못 올라가냐 생각하느냐? 당연하겠지만 다른 코인들이 엄청나게 빨리 올라갔으니까 당연하겠지만 이 정도의 패턴을 가지고는 절대로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없다. 지금 SEC 이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리플한테는 너희 증권이 아니다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올라가고 있을까? 이전에 1,100원을 바로 뚫었을 때 기억나시죠? 언제였습니까? 바로 여기였어요. 자, 1,100원을 바로 돌파했을 때 엄청난 상승력을 갖고 왔을 때 이때가 이제는 상승력이 주도해야겠구나. 이제는 뚫고 올라갔으니까 새로운 수익 구조로서 확실하게 수익을 나겠구나. 어떻습니까? 다시 내려오면서 횡보라인, 다시 횡보라인.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리플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없습니까? 아니죠. 상승 모멘텀이라는 건 상승에 대한 재료를 말합니다. 이 재료가 없다라고 한다면 리플의 투자를 이렇게나 많이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도 아닌데 왜 못 올라갈까? 그거는 고래들의 매집 패턴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거. 제가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때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겁니다. 비트코인의 ETF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자, 그래서 블랙록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까? 이게 지난 7월 달이었거든요. SEC가 엄청나게 시장을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상승세를 놓치지 않으려는 월가의 열망을 대변하고 있다. 자, 비트코인 ETF 출시 엄청나게 긍정적인 이벤트가 맞습니다. 더군다나 블랙록이 누굽니까?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입니다. 요 아이들이 ETF를 출시한다는 거 엄청난 상승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왜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을 뚫었다가 다시 내려왔겠습니까? 당연하겠지만 이 고래들 입장에서는 매집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뉴스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선점 효과의 노림수를 가져가고 있다. 이 노림수가 어떤 건지 한번 보니까 이렇습니다. 월가에서는 코인 시장에 ETF를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그 다음에 ETF를 출시할 것이야. 자, 선순위가 뭡니까? 바로 매집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매집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매수한다고 매집입니까? 아니죠. 확실한 저점에 매수하는 걸 매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가에 매수하는 걸 바로 매집이라고 해요. 자, 왜 월가 이런 고래라고 하는 이 세력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입장을 가져오고 있을까? 당연하겠지만 이 월가 또한 수익을 목표로 하는 단체입니다. 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아요. 저점에 매수하고 고점에 매도해야지 당연히 이들한테도 수익관이 높아지겠죠. 더군다나 월가입니다. 뉴욕 스트리트에 있는 운영사들이 다 월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당연하겠죠. 요 아이들이 왜 ETF를 신청했을까? 또 다른 상승세를 놓치지 않으려는 월가의 열망.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월가라고 하는 고래라는 세력들은 매집이라는 걸 하는데
이 매집을 할 때 확실한 저점에 매수한다.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매수를 한다.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내려오게 만들까? 바로 자전거래입니다. 자, 보시죠. 70% 이상이 자전거래라는 분석을 가지고 있고 바이낸스 또한 글로벌 1위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 또한 자전거래에선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전거래가 뭡니까? 높은 단가의 매도 주문을 먼저 걸어놓고 낮은 단가의 매수 주문을 걸어놓습니다. 모듈러하게 엄청나게 매도 물량, 저항 물량이 많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매도 물량 많게 걸어놓으면 못 올라가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높아 뚫고 올라가기 직전까지는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져 나오는 물량 또 매수를 합니다. 누가? 바로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들 입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죠. 왜 주식 거래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공매도라는 세력들은 이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움직인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리플 코인 안 좋다는 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리플은 많은 파트너사들과 함께 손을 잡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거는 리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많이 보여드렸죠. 노바티부터 SABB, SCB, SBI. 자, 이러한 은행권들이 다 어디에 있는 은행입니까? 유럽, 아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렇게 있는 은행들이 다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IMF가 어디입니까? 국제통화기금이에요. 국제통화기금도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다. 어떤 것 때문에? 말씀드렸던 CBDC의 디지털 화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 CBDC라는 건 뭡니까? 디지털 화폐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전, 종이 지폐 이제 벌써 이용 안 하죠. 우리 카드만 이용하고 있는 지 꽤 됐습니다. 근데 그게 CBDC로 바뀐다. 화폐의 단위가 바뀐다는 거 엄청나게 상승력을 가져올 만한 재료가 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 이제는 코인으로 국제 무역에서 거래하는 분도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더리움을 들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으로 결제해야 된대요. 이더리움을 팔고 비트를 사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으로 송금만 하면 되겠죠. 그게 누가 한다? 리플이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IPO도 준비하고 있죠. 지금 상승 여력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파트너사들이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올라갈까? 다시 돌아가서 자전거래를 돌리고 있고 이 부분은 고래들 또한 알고 있어요. 어떤 걸 알고 있습니까? 리플이 좋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죠. 고래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고래들 차이는 분명하죠. 고래 같은 경우는 뭡니까? 돈도 투자하지만 시간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는 게 바로 고래입니다. 개인은요, 돈도 제한적이죠. 시간도 제한적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고래한테는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한텐 비중을 확실히 나누어서 매매를 하게 되면 확실한 투자 심리를 잡고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처럼 빨리 안 올라간다, 늦게 올라간다, 그래서 힘들다. 이러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니플코인은 올해 82%가 상승력을 보였습니다. 내년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 내년 1월 1일에 10억의 리플의 락업 폐지가 예정되어 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12월 30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올해 2023년도에 82%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안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82%는 올라갔는데 다른 코인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으니까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게 바로 리플이라는 거. 더군다나 1월 1일에 10억 개의 리플이 풀린다? 이거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자, 리플의 물량이 풀린답니다. 이제 매도를 하려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니까 분명히 가격은 다운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리플의 락업 해제는 매달 있는 연례 행사와 똑같습니다. 근데 10억 개의 리플이 해제가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고래들 입장에서 물량이 이제 매도할 수 있게끔 풀렸는데 이 단가입니다. 매도할까요? 안 하죠. 저 같아도 안 합니다. 제가 개인이지만 고래들 입장에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고래들 입장에서 10억 개의 리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가격 지금 더 많이 올라갔던 단가도 있었고 1,500원, 2,000원대도 있었던 이 단가를 내가 이걸 버리고 지금 매도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락업 물량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매도를 바로 안 나온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역사가 반복된다면 리플 코인 곧 엄청난 상승 랠리를 펼칠 것이다. 자, 이러한 기대감이 왜 나오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리플에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부분인 거고 제가 리플도 마찬가지지만 솔라나도 마찬가지였죠. 솔라나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습니까? 4만 원대부터 말씀드렸어요. 왜? 4만 원대 FTX 사태가 해제가 안 된 건 솔라나뿐이었고 1년 내내 4만 원 밑이었습니다. 당연히
리플 안에 들어가 있는 아닙니다. 솔라나 안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슈팅 구간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1년 내내 기다렸습니다. 지금에야 1100% 올랐어요. 마찬가지죠. 리플 또한 지금 엄청나게 오랜 시간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시죠? 충분히 많습니다. 저 또한 기다리고 있고요. 근데 엄청난 랠리 펼쳐진다? 솔라나가 1100% 올라갔는데 리플은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안 나오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나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CBDC 말씀 많이 드렸죠. 자, 이창용이 누굽니까?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통화제 부정적이다. 근데 CBDC 도입은 굉장히 시급합니다. 자, 국제 컨퍼런스에서 얘기했어요. IMF가 국제 컨퍼런스 같이 운영하면서 한국은행 총재 또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CBDC의 도입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리플 코인이 안 올라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2024년도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자, 이거 보세요. 현물 승인에 다가오는 반감기까지. 이게 뭡니까? 현물 ETF 승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이 ETF라는 게 뭐예요? ETF는 펀드입니다. 펀드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고래들의 자금이 최소 26조 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반감기는 뭡니까? 채굴량이 줄어들니까 그에 대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까지. 자, 미국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제는 SEC의 거대한 물량을 줄여놔야 된다. 얘들이 힘이 너무 과대하니까 코인 시장이 못 올라가고 있는 거야. 증권 시장이 힘들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현 정부와는 아예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 정책을 펼칠 것이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공약들이 펼쳐져 나올 것인데 그 부분이 시장엔 긍정적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대통령 뽑히려고 하는데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국민들의 투표를 받으려면 당연히 공약을 잘 걸어야 되겠죠. 이러한 이벤트들이 쭉쭉 나오고 있는 게 2024년도입니다. 자, 2024년도를 앞두고 있는 현재 리플코인의 주봉의 모습입니다. 21년도 어땠습니까? 대대적인 상승장을 가져왔던 21년도는 뭐였어요? 코로나 시즌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 유동성 자금들이 그대로 코인 시장에 쏠려 들어오면서 엄청난 상승장을 가져왔죠. 근데 2024년도 제도권 자금이 쏟아져 들어온다. 이거는 결이 틀린 상승장입니다. 반감기까지 겹쳐지면서 24년도에 더욱더 큰 상승장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자, 리플코인 굉장히 느리게 움직인 거 사실입니다. 이렇게 느리게 움직였는데 이렇게 느리게만 움직일 것이다. 아니면 솔라나처럼 확실한 상승력을 보여줄 것이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누가 100% 확신을 합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지금도 우상향 패턴으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급하게 마음만 안 먹으면 급하게 마음을 먹었다는 건 비중을 많이 실었거나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가져오거나 못 올라가게 되면 답답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이 비중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매수와 매도의 태초는 어떻게 진행할까, 대응 방법은 어떤 게 있을 것인가 하나씩 제가 직접 잡아드린다는 거고 21년도와 다른 24년도는 확실한 상승장을 가져올 거니까 그 부분으로 안정감 있는 투자를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리플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고 지칠 수밖에 없죠. 근데 확실한 리플코인의 상승 모멘텀은 변동된 게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상단에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건지 확실한 수익 구조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는지 제가 21년도와 24년도에 달라진 모습의 리플코인의 상승률을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